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파란만장했던 한 주가 마무리되고 다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빵 대장주들의 서프라이즈 어닝이 주 초에 있었죠. 그래서 빵을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 보내셨을 것 같고요. 또 클라우드 스톡 성장주들에 몰려있던 단기 투자자들이 대거 이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클라우드 스톡을 몇 개 가지고 있어서 제 주식 계좌의 밸런스가 좀 떨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주들에서 빠져나온 이 갭 투자자들이요, 아주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2차 급락이 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단기 투자자들이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경기 민감주 쪽으로 잠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배당주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늘 방송의 제목은요, 배당 주식 분석 끝판왕 최고의 배당주를 찾아라로 정했습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부분은요, 배당 주식 대표 선수 선정 기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리츠 주식 대표 선수 선정할 때처럼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면서 10종목을 제가 나름대로 선정을 했으니까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10개의 종목을 선정했는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당 주식 분석 끝판왕 본격적인 경기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로 미주 맘대로 선정한 탑3 배당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주은을 새로 방문해 주신 새내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배당 주식 대표 선수 선정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주식 대표 선수 선정 기준 이번에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레이팅이 3.8 이상 되는 종목만 그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스코어를 쭉 나열해 놓은 기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50위까지 쭉 보시면 모두 다 4.0 이상 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3.8까지를 커트라인으로 해서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종목은 이번 배틀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AT&T라든지 아니면 엑슨모빌은 안타깝게도 이번 배틀에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레이팅 미달로 선정되지 못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AT&T, 엑슨모빌 다시 한번 분석하는 그런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준은요, 퀀트 레이팅이 4.0 이상 되는 그런 종목만 포함시켰습니다. 퀀트 레이팅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면요, 그 밸류, 그로스, 성장률이죠, 프로피터빌리티, 이익이 얼마나 남는가, 그 다음에 모멘텀, 지금 주식의 힘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EPS, 레비뉴 쪽 5가지의 그런 카테고리의 점수를, 그 수치의 평균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 스코어를 퀀트 레이팅이라 그러거든요. 이 퀀트 레이팅이 4.0 이상 되는 종목만 이번 배틀에 참가하는 걸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츠는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지난 2주 전에 월스트리트 전문가 추천 10종목 중에 최고의 리츠 주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미 방송을 한 바가 있잖아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으로 리츠를 다룬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츠 주식은 모두 생략하고요, 전통적인 배당주로만 방송을 꾸몄습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주식이 포함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리얼티 인컴인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리츠주 방송을 보신 이후에 리얼티 인컴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살펴보니까요, 리얼티 인컴이라는 주식이 배당주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보시면 뭐 600개월 동안 계속해서 디비던드를 줬고요, 그 다음에 91쿼터 동안 그 배당이 계속 올라갔다. 91분기니까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이 계속 올라간 거죠. 그리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그 리턴이 15.3%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리얼티 인컴을 분석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선정 기준은요, 연 배당률이 4.5% 이상 되는 그런 종목만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리츠 주식 대표 선수 선정 기준도 마찬가지였죠. 제 개인적으로 4.5 이상의 배당률이 되지 않는다면 배당률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최소 4.5 이상을 보여주는 그런 주식만 배당 주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비던드 일드가 쭉 나오는데요. 상위에 랭크된 그런 주식 중에서 배당률이 지금 2.3점밖에 안 되는 그런 주식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탈락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기준은요, 디비던드 히스토리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배당을 지급했는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 주 한 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최고의 배당주 후보 첫 번째가 BHP 그룹, 즉 마이닝 컴퍼니였는데요. 보시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계속해서 배당을 지급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필립 모리스도 보시면 2009년부터 11년간 계속해서 배당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2014년부터 6년간 계속해서 배당을 지급했고요. 다음, 모바일 텔레시스템즈라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인데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12년 동안 배당을 해왔습니다. 다음에 바클레이라는 영국에 있는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데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배당하고 있고요. 다음은 매뉴라이프 파이낸셜이라는 그 인슈어런스 보험회사인데요. 2001년부터 여태까지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PBF 로지스틱스, 이 컴퍼니는요, 에너지 회사인데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배당이 올라가고 있고요. 리얼티 인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99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 오고 있고 배당금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알트리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죠. 1990년부터 여태까지 무려 30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성장시켜 온 진정한 배당주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오 틴토라는 종목이고요. 2009년부터 여태까지 상당히 많은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지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요. 배당 주식 분석 끝판왕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참가하는 종목 10종목이고요. 먼저 BHP는 마이닝 컴퍼니, 그리고 필립 모리스는 PM이 티커네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담배 회사죠. 에비는 ABBV고요. 헬스케어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텔레시스템즈는 MBT,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바클레이는 영국에 있는 거대 은행 중에 하나고요. BCS가 티커네임입니다. 매뉴라이프 파이낸셜은 MFC가 티커네임이고요. 인슈어런스 보험회사고요. PBF 로지스틱스는 에너지 회사, 그리고 리얼티 인컴은 티커네임 O, 리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트리아는 MO가 티커네임,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담배 회사입니다. 리오 틴토는 티커네임이 RIO, 그리고 리오 틴토는 마이닝, 즉 광산 회사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요. 이번 배당 주식 분석 끝판왕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런트 프라이스 여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주가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현재 이 나와 있는 커런트 프라이스가 52주 하이니까 최고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는가를 보면요. BHP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요. 지금 최고가에서 1.79%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의 최고점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리오 틴토도 현재 6.5%만 떨어져 있으니까요. 최고점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반면에 최고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은요. 바클레이가 지금 46% 정도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PBF 로지스틱스가 50% 이상 지금 최고점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52주 로,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그럼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가? PBF 로지스틱스는요, 무려 최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 254%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지난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각 종목의 주가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보면요.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PBF가 23.7%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두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에비가 지금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바클레이가 1.07% 하락을 했네요. 그 외 종목은요. 지금 10% 정도 올라간 종목이 BHP 그룹, 그리고 필립 모리스,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리얼티 인컴, 알트리아 이런 종목들이 다 10% 가까운 주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Profit and Loss P&L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비뉴, 매출의 성장부터 보시면요. 2020년 올해 지금 우리가 포캐스트 나와 있는 매출, 그리고 내년 2021년의 포캐스트 두 예상치를 비교해 보면 올해 예상치 비교했을 때 내년의 예상치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놀랍게도 많은 종목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BHP 그룹 마이너스 5.7%, 바클레이는 마이너스 2%, 매뉴라이프 파이낸셜이 0.2% 지금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리오 틴토도 내년에 마이너스 3.6% 매출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앱이라는 종목은 지금 가장 성장률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8.4% 내년 매출의 신장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종목 중에서 필립 모리스는 6.8% 성장, 그리고 모바일 텔레 시스템즈는 6% 가까운 성장, 리얼티 인컴도 8.4%의 성장을 우리가 내년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보겠습니다. 프라이스는 주가 총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일즈 레이시오니까 지금 주가에 비해서 시총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TTM은 트레일링 12months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각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을 가지고 몇 배를 곱해야 주가 시총이 나오는가, 시가총액이 나오는가를 계산하면요. 현재 대부분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리얼티 인컴이 13.39로 현재 이 기준으로 해서는 가장 비싼 그런 주식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주식은 10배를 넘는 주식이 없습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현재 S&P 500의 평균이요. 2.4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S&P 500의 평균이 2.4배라는 걸 생각했을 때 리얼티 인컴의 13배라는 것은 조금 비싼 주식이다, 비싼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바클레이는 0.85, 매뉴라이프 파이낸셜은 0.47이니까 현재 굉장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0.47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시가총액이 이 기업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한 4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오히려 시가총액보다 더 금액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필립 모리스가 1.57, 그 다음에 모바일 텔레 시스템이 한 배 정도 되죠. 지금 시가총액하고 1년 매출이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내년에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요. BHP 그룹은 오히려 지금 프라이스 투 세일즈가 올라가니까 좋지 않은 거고요. 필립 모리스도 오히려 지금 현재 1.57에서 3.96으로 올라갑니다. 에비가 좋네요. 지금 현재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4.5배인데 3.03배로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내년에 매출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모바일 텔레 시스템도 0.12 약간 올라가긴 하는데 아직도 좋은 모습입니다. 바클레이는 조금 안 좋은 모습입니다. 현재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0.85였는데요. 내년 PS 레이시오가 3.54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출이 굉장히 저조할 예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매뉴라이프 괜찮고요. 리얼티 인컴은 현재 13배였던 건지 12배로 떨어지니까 조금 향상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PE 레이시오 보겠습니다. PE 레이시오는 프라이스 나누기 E는 어닝, 어닝은 즉 넷 인컴이죠. 그래서 프라이스는 주가 총액, 시가총액을 얘기하니까요. 시가총액을 지금 1년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그 넷 인컴으로 나눴을 때 몇 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요. 역시 리얼티 인컴이 가장 높습니다. 18배, 즉 1년간 우리가 만들어내는 넷 인컴의 18배를 곱해야 지금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낮은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에비가 한 10배밖에 안 되고요. 모바일 시스템이 지금 8.9배, 바클레이가 6.8배, 매뉴라이프 파이낸셜이 7.05배, 매뉴라이프 파이낸셜이 7배, 그리고 PBF가 4.3배, 알트리아가 9.7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얼티 인컴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네요. PE 레이시오의 지금 마켓 평균 살펴보시면요. S&P 500의 평균 PE 레이시오가 8월 7일 기준으로 28.8배입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S&P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8배가 평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PE 레이시오는 양호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EG 레이시오입니다. PEG 레이시오는 PE 레이시오를 G, 즉 그로스 레이스로 나눈 거잖아요. 그로스가 더 좋으면은 1.0 밑으로 떨어지고 만약에 PE 레이시오가 더 높으면 1.0 위로 올라가겠죠. 보통
3.0 미만의 PEG 레이쇼는 굉장히 건강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4가 넘는 PEG 레이쇼가 나오니까요. BHP 그룹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리얼티 인컴도 사실 5.89면 건강한 패그 레이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리오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반면에 바클레이 그리고 매뉴라이프 파이낸셜은 PEG 레이쇼가 상당히 낮습니다. 다음은 earning per share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arning per share는 earning은 net income, per 나누기 share는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벌어들인 net income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이것을 earning이라고 그럽니다. 그 earning의 growth rate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EPS 기준에서 내년의 EPS는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하는가를 보면요. 마이너스 되는 그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PBF 로지스틱스는요. 올해에 비해서 오히려 인컴이 줄어들 예정이네요. 이 점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안 좋았나 봅니다. 내년에 많은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 외 종목 중에 에비 같은 경우도 17%의 성장, 그리고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16.8% 성장, 알트리아도 좋네요. 20.6% 성장, 리오틴토가 32% 성장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on Equity. 에퀴티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기 자본이잖아요.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리턴을 몇 프로 정도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은행 이자랑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높아야지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ROE가 우리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 3%, 4%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적금 수준의 ROE밖에 안 된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오늘은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ROE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두 종목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ROE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뭐냐면요. 에퀴티가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즉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부채만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흔치 않은데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가 있네요. 에퀴티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그 기업의 지금 파이낸셜 스테이터스,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이 굉장히 커다란 어셋을 샀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한 거예요. 합병을 했다거나 많은 돈을 지출함으로써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보다 오히려 돈을 더 써버린 경우, 이 둘 중에 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립 모리스랑 에비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조금 더 기사를 검색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리서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프로핏 마진,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항목이죠. 그러면은 매출을 만들었을 때 그 매출에서 몇 퍼센트가 수익으로 남는가, 프로핏으로 남는가, 그거를 계산하는 거고요. TTM이니까 지난 12개월 동안의 프로핏 마진이고요. 보시면은 PBF 로지스틱스가 33%의 지금 프로핏 마진을 보이고 있고요. 리얼티 인컴도 굉장히 좋네요. 30%가 넘는 프로핏 마진. 반면에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알트리아가 현재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은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입니다. 알트리아가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알트리아는 호텔이나 항공사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담배 회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의 프로핏을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리서치를 해야 할 그럴 가치가 있는 숫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0 룰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0 룰은 RG 더하기 PM이잖아요. RG라는 것은 레비뉴 그로스, 매출이 몇 퍼센트 성장했는가 더하기 프로핏 마진, 그렇게 두 가지를 더했을 때 40이 넘으면 굉장히 건강한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쉬운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40 룰을 충족하는 종목은 단 하나가 있는데요. 에비가 있습니다. 에비 같은 경우 43을 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요. 그 뒤를 이어서 리얼티 인컴이 38.9니까요.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40 룰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 뒤를 지금 PBF가 34.96, 나머지는 조금 낮은 그런 수치를 보입니다. 다음은 숏 인트레스트 쉐어 보면요. 공매도에 이용되는 주식이 지금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죠. 굉장히 낮습니다. 공매도가 지금 배당주에 와서 공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죠. 대신 보시면 리얼티 인컴이 약간 높은 모습, 3% 정도의 주식이 공매도에 사용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디비던드 배당에 관한 그런 인포메이션이 우리한테 주어질 차례입니다. 자, 이 신경 써서 좀 봐야겠죠. 오늘의 주제가 아무래도 배당 주식 분석 끝판왕이니까 이 분야에서 아마 오늘의 승자가 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디비던드 일드겠죠. 배당률이 몇 %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BHP가 5% 정도의 배당률이고요. 필립 모리스가 6.07, 아비가 5.1, 모바일 텔레시스템즈가 9.3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바클레이가 7.76, 매뉴라이프 파이낸셜이 지금 5.55, 그다음에 PBF 로지스틱스가 15.2로 굉장히 높은 그런 배당률을 가지고 있네요. 그다음에 리얼티 인컴이 4.5, 현재로서는 10 종목 중에 가장 낮은 배당률입니다. 알트리아가 8.2,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배당률이고요. 리오 틴토도 6%가 넘는 그런 배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부분은요, 페이아웃 레이시오인데요. 페이아웃 레이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을 어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넷 인컴을 어닝이라 그러는데, 그 어닝에서 몇 % 정도를 우리가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닝은 한 주당 벌어들이는 넷 인컴이잖아요. 한 주당 벌어들이는 넷 인컴 어닝이 $10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 중에 우리가 배당금으로 $9를 주면 90%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90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좋은 거죠.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바클레이는요,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357%입니다. 즉, 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300% 이상을 더 배당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높으면 결국 그 배당을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지속 불가능한 배당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베클레이의 디비던드 일드가 높더라도 이 배당률은 장기간 계속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문제가 없죠. 대부분 다 100% 미만이고요. 리오 같은 경우는 57%의 페이아웃 레이시오니까 굉장히 건강하다. 벌어들이는 돈의 한 반 정도만 배당에 사용한다. 매뉴라이프 파이낸셜도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굉장히 좋고요. 에비도 45%로 건강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97%, 92% 정도 되면은 너무나 많은 부분의 어닝을 지금 배당에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닝이 좀만 줄어들면 배당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디비던드 그로스를 조금 더 늘려서 10년 동안 그 배당이 얼마나 늘었는가, 아니면은 5년 동안 배당금이 얼마나 성장률을 보였는가, 그 다음에 1년 동안 배당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여기서 보여주는 10년은요 10년간의 평균을 얘기하고요, 5년 역시 5년간 평균을 얘기합니다. 꾸준히 얼마만큼 배당금이 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 보이는 지금 종목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에비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금을 지급한 게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가 없는 대신 지난 5년 동안은 매년 20%가 넘는 배당의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배당 성장률은 10%, 아무래도 현재 비즈니스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알트리아도 굉장히 좋네요. 알트리아는 10년 동안 계속 9%가 넘는 배당 성장률, 그리고 5년 동안은 10.4%, 그리고 1년 동안 4%. 역시 알트리아 역시 최근에 비즈니스가 약간 기울고 있다라고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리오인데요. 리오가 굉장히 좋네요. 10년 동안 지금 배당 성장률 평균이 17.7%고요. 그리고 5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30%가 넘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1년 동안 17.3%.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배당 성장률이 좋고, 최근의 모습만 띄어서 봐서도 리오라는 종목은 배당 성장에 있어서는 최고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비던드 그로스 이어. 그러면 몇 년 동안 꾸준히 배당이 늘었는가? 중간에 배당 성장을 멈춘 적이 있으면 이게 0부터 다시 시작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알트리아는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배당 성장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배당금을 단 1센트라도 올렸다는 거니까요. 배당에 정말 목숨을 건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얼티 인컴 역시도 배당에 많은 신경을 쓰는 그런 기업입니다. 무려 26년 동안 배당이 성장을 멈추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필립 모리스 11년, 아비는 7년 동안 꾸준히 성장했고요. 반면에 모바일 텔레시스템은 1년밖에 성장이 안 됐다. 그리고 바클레이는 2년, 그리고 PBF 로지스틱스는 0년이니까
보니까요. 이 세 종목은요. 최근 들어서 배당의 성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배당이 떨어진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디비던드 프리퀀시는 뭐냐면요. 배당금을 매년 주는가 아니면 세미 애뉴얼 6개월에 한 번씩 주는가 아니면 쿼터리 3개월에 한 번씩 주는가를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먼슬리를 주는 종목이 하나 있죠. 리얼티 인컴은요. 배당금이 매달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8달러를 주고 있는데요. 2.8달러를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배당을 주고 있는 그런 구조가 리얼티 인컴이다. 나머지는 지금 쿼터리가 5종목이 있죠. 알트리아, 그 다음에 PBF, 메뉴라이프 파이낸셜, 아비, 그리고 필립 모리스는 3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 4종목 BHP, 모바일 텔레 시스템스, 바클레이, 그리고 리오 틴토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을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늘 8월 8일 토요일 방송은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주식 분석 끝판왕, 제가 좀 너무 자세하게 분석을 하려다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분량이 하나의 영상으로 담아내기에는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일요일 8월 9일 영상에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토요일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2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토요일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